오늘도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던 선율 라디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무슨 사연이 왔는지 볼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연우님. 어떤 사연이 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고민이다 님께서 보내주신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율님. 방송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답답해서 글을 올리는데요. 저는 외국에서 의대를 나왔고 외국에서 의사인 한국인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도 의사를 하려고 한국 의사 시험에 도전했는데요. 필기는 감사하게도 붙었는데 실기에서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의대를 나온 사람들은 두 번의 시험만 붙으면 되지만 저처럼 외국에서 나온 사람들은 총 4번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극강의 난이도로 나오다 보니 합격률도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제가 답답한 건 실기를 열심히 준비했고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떨어진 이유는 모르겠고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내년에 보완을 할 텐데 막막합니다. 이 맘 어떻게 달래야 할까요? 라고 고민이다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어, 요건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는 사연이구나.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실기 테스트를 할 때 뭘 해? 주로? 정말 극강의 난이도인가요? 외국에서 하는 테스트보다 더 극강인가? 우리 라이온이랑 저 추추는 의대생이라서 좀 알 텐데. 지금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은 못 하고요. 오늘은 꽉 차서 내일 아니면은 31일 아니면은 네, 네 그렇게 방송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음 주 좀 많이 미뤄질 수도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개편 중이라서 아무튼 우리 추추도 그렇고 라이온이도 그렇고 지금 의대생인데 어떤 어떤 그러니까 지금 총 2개의 시험만 보면 된다고 했는데 라이온이는 그럼 2개를 봐야 되는 거죠? 2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외국에 살고 계시는 이 사연자분께서는 4개를 봐야 된다는 거네. 예를 들어 의료행위 시범 보이는 거나 아니면 환자가 어떤 병을 가지고 왔을 때 진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검사. 그러면 이거를 객관적으로 라이오니가 봤을 때 이게 실기 부분이 극강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냥 라이온이 객관적인 생각에 이게 극강의 실기예요? 필기보다 극강인 건가? 극악의 어려움인 건가? 다녀와요, 섭섭이. 실기는 약간 연습이 실기가 필기보다 탈락률이 높긴 높구나. 국내에서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이게 탈락률이 굉장히 높은가 봐요. 실기 부분에서. 그래서 일단은 고민이다 의유님께서 어, 하긴 우리 공부하는 자체도 사실은 외국보다 한국이 더 어렵다고 들었어요. 무슨 외국 분들은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수학 그런 공식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다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쪽이 조금 이렇게 학습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 좀 빡세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 고민이다 의님께서는 일단은 뜻이 있으신 상황이니까 어, 너무 답답하신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뭘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전공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서 국내 면허 취득하려는 분들 시험이 훨씬 어렵대요.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면 좀 어렵긴 하대요. 그래서 지금 각고의 그런 어떤 최선의 최대의 노력을 하시어야 이제 좀 괜찮으실 좀 이렇게 그 합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너무 하고 싶은 거면
하고 싶은 거면은 좀 열심히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런, 이거는 도움이 될라나 모르겠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쪽에서도 이제 의사 모임이 되게 많잖아요. 그 한국, 그 의사 이쪽 모임 같은데, 좀 어떻게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 그렇게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음, 이쪽 의사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좀 그런 동호회라든지 한국에서 이제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랑 좀 어떻게 유대를 쌓으셔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어, 경험자만한 선생님이 없겠죠. 경험을 한 분들한테 조금 조언을 얻는 게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고민이다님 꼭 합격하셔서 한국에서도 꼭 의료인이 멋진 의료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김명 친구가 보내주셨어요. 전 18살 인문계에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 고민은 나이 차가 나는 연애예요. 최근 연애 상대가 27살, 즉 9살 차이가 나는 형이었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나라가 이제 쌍방이 이거, 그, 동의하에, 그러니까 미성년자와의 연애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연애가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미리 찾아보고, 사연을 읽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최근 연애 상대가 27살, 즉 9살 차이가 나는 형이었어요. 저는 원래 연상을 좋아하기도 하고 거부감도 없어서 허물없이 만났는데, 주변에 제가 커밍아웃을 한 몇 명의 친구들은 미쳤냐고, 9살 차이면 너가 초등학생 때 고등학생이었다고 그러면서 말리더라고요. 밀려오는 물살 못 막는다고. 표현 보소. 저는 꿋꿋이 사귀었죠. 비록 지난 7월에 헤어졌지만요. 그런데 최근에 본 어느 유튜버 분의 영상을 보니,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연애에서 성인을 뭐 미친놈이라던가 성인 간의 연애에서 밀려서 미성년자와 사귄다는 말을 매우 당연하게, 왜 그렇죠? 왜 당연하다는 듯이 하지? 당연하다는 듯이 해서, 그때부터 나는 잘못된 연애를 한 건가? 뭐 사람을 좋아하는데 나이가 크게 중요한가? 등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헤어진 형과 교제를 했을 때 그 형은 고등학생인 저에게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자극을 주었고, 제가 시험 기간일 때면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이해해주고, 잠자리도 물론 강요하지 않고 서로가 원할 때 가졌어요. 제가 아직 철이 덜 들거나 나이가 어려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연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사연 보내요. 라고 우리 김명 친구가 보내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건강한 만남이면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괜찮고 그런 어떤 건강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좀 변질될 가능성이 조금 많으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런 편견에 대해서는 조금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비단 이제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인 거를 떠나서, 이제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인 거를 떠나게 된다면, 그런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을 때, 근데 나는 그거는 있어.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그게 극복되는 부분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살아온 환경과 그게 9살 정도의 차이면은 정말 환경이 많이 달랐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런 어떤 괴리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뭐 사회적으로 제가 뭐 안 좋게 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누군가와 연애를 했을 때 그렇게 5살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과의 연애를 저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뭔가가 쌍방이 오고 가고 그런 연애라고 했을 때 저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물며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일지라도 저는 그게 뭐 일단 합의하에 연애가 됐을 때 연애가 됐을 때에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그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일 수는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토마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경우도 미국의 경우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만약에 근데 이런 사례가 나는 좀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쪽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인과 미성년자가 서로의 합의하에 연애를 했는데 헤어질 때쯤에 그 미성년자인 친구가 입장을 바꿔서 뭐 고소를 때린다든지 뭐 요런 일이 있었다는 걸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미성년자의 부모가 또 나서가지고 우리 애는 당한 거다 라고 이렇게 고소를 때린 적도 있었고 일단 그런 경우를 좀 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성인의 입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의 부담이고 물론 미성년자의 입장에서도 성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몸은 성인인데 요게 성인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성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느 정도 위험성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인지는 하고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연상이 좋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거는 본인이 자유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미성년자는 보호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음, 일단은 법 테두리 안에서는 무조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미성년자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씩은 더 염두에 두고 누군가를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인 그런 제 연애관에서는 좀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제가 이렇게 글 쓰는 것만 봐도 우리 김명 친구는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올바른 것 같고 건전한 것 같고 너무 이렇게 조리 있게 말도 잘하고 똑 부러지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누군가를 만날 때 이렇게 딱 요렇게 똑똑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어. 이거는 근데 뭐 누구의 편을 들자기보다 뭐 성인의 편을 들고 뭐 미성년자의 편을 들고 아니면 뭐 그런 연애를 반대하는 사람의 편을 들고 찬성하는 사람의 편을 들고 막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나는 무조건 안전한 연애였으면 좋겠어. 일단은 우리 김명 친구는 보호받아야 하는 나이가 맞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서로 이렇게 살아온 그런 환경에서 오는 그런 괴리감에 대해서도 점점 부딪히게 될 거고 아마 느끼는 게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연상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느끼면 느끼는 거고 아무튼 그냥 지금처럼만 이렇게 똑똑하게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김명 친구의 연애 사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주님. 그러니까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우리도 미성년자 친구들이 방송을 많이 봐주고 미성년자 친구들의 사연이 조금 많이 오는데 내가 미성년자 사연을 퇴짜 놓은 경우가 조금 많았어. 좀 읽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성이 같이 공존해 있는 사연들을 내가 다 커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법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청소년의 연애라든지, 뭐, 청소년의 올바른 뭐 성 가치관을 그런 위해하지 않는 내에서의 그런 어떤 건전한 그런 어떤, 썸씽?
대해서는 너무 쉬쉬해야 할 거는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 너무 우리는 너무 쉬쉬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문제기도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기는 한데 너무 이렇게 좀 묶어두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오히려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갖게끔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번외의 얘기였어요. 자, 마지막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사연은 빠네세 친구가 보내준 사연인데, 요즘에 고민이 생겼어요. 부모님과 진로에 관련돼서 자주 다투게 돼요. 부모님은 대학에 가라 하고, 저는 댄스를 업으로 삼아서 댄스 학원을 차리는 게 꿈이에요. 전 예전부터 부모님한테 나는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다른 예체능 쪽으로 빠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저의 말을 무시하시고 계속 공부만 강요하시고 다른 것을 못하게 하세요. 물론 부모님의 내 자식이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을 알긴 하죠. 그치만 저는 댄스가 다른 무엇보다 좋고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더 설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20살 이후로는 독립을 하기로 결정했고 그만큼 노력하겠다고 또 말씀드렸는데도 반대를 심하게 하세요. 라고 우리 빠네스 친구가 보내줬네요. 이맘때쯤 항상 할 수 있는 고민이죠. 이맘때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인 것 같아. 심지어 이런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뭐 20대, 30대가 돼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아. 근데 지금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죠.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지금은 부모님의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물며 집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그런 어떤 우리 그 파네스 친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경제력은 다 부모님의 소유죠. 그래서 사실은 제약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춤이 추고 싶은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모든 경제력을 거머쥐신 분들은 부모님이시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 업으로 삼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예술이라는 게 참 배가 고파요. 그 분야에서 굉장한 뭐 저명한 그런 저력을 가지지 않고서야는, 조금 어렵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경제적인 뒷받침이 참 커야 하는 게 사실은 예체능이기도 한데, 물론 그런 도움 없이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청소년인 듯하고 학생인 듯하니까 지금은 잠깐만 이렇게 취미로 접어두고, 이제 그 우리 파네스의 스스로의 행동에 뭔가 책임을 질 수 있을 때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제적인 어떤 독립이 이루어졌을 때 부터라도 저는 좀 늦지 않다는 입장이에요. 그 대신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공부하면서 열심히 이제 또 따로 이렇게 취미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영상도 많이 봐야 될 거고, 그런 어떤 스스로 독학을 많이 해야겠죠. 이렇게 독학을 하면서 부모님의 어떤 뜻도 조금 이뤄주면서, 근데 이거는 너무 현실적인 얘기예요. 나도 내 생각 같아서는 다 잊고 응? 다 신경 쓰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하고 싶지. 너의 길을 가라. 뭐 네가 춤이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춤을 춰라. 응?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근데 지금 당장 학교 못 갈 수가 없잖아. 지금 뭐 당장 뭐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취미로만 하고 뭐 대학을 설사 뭐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간다 한들 일단 부모님의 요구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설사 대학에 못 간다 한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사연에 본인이 노력한다 했으니까 그런 본인이 노력하고자 했던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 근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자식 이기는 부모는 솔직히 옛말에 틀린 말 하나 없다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너무 답답하고 막 숨 막히고 그럴지 몰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좀 할 수 있는 길이 보일 거예요. 아무튼 우리 파네스에 너무 답답하겠죠. 이때 청소년기에 나는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 너무 힘들 텐데 아무튼 힘내서 하고 있는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뭐 잘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춤도 열심히 연습하고 해서 정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 좋은 댄서가 되기를 바래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오늘도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라디오 시간입니다. 개편 전 마지막 라디오가 되겠네요. 그동안 선율 라디오를 아껴주셔서 감사했고요. 저희 선율 라디오는 9월부터 선율의 미드나잇 라디오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구님. 안녕히 주무세요. 존신아 어서와요.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선율의 미드나잇 라디오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첫 번째 사연 바로 읽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연은 우리 YBK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제 나이 33살. 게이라는 제 모습이 정말 싫었어요. 단 한 번도 외도나 도박에 눈 돌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고 보수적이지만 가정적인, 그래서 존경할 만한 아버지. 항상 가정이 우선이고 애들 걱정이 우선인 어머니. 어릴 때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저를 많이 생각해주는 누나. 누구보다 모범적까지는 아니지만 평범하다고 할 만한 우리 가정을 저는 20년이라는 세월을 속여왔어요. 나라는 존재가 이 가정을 듬가게 만드는 존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쪽인 걸 숨기려고 여자친구도 만들었었고 약까지 먹고 관계까지 했었어요. 단지 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죠. 저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합니다. 일에 있어 문제가 있어도 앞으로 내가 운영할 거니까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 이런 것도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스스로 채찍질도 많이 했죠. 그러다 얼마 전 일이 터졌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고 나 하나 병신되고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날 전 사표를 쓰고 집에서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일이 무슨 일이 터진 건지는 말씀을 안 하셨네. 한동안 폰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전원을 꺼놓고 최대한 멀리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부산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기 오고 보니 나를 아는 사람들도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다는 게 편하면서도 허무하더라고요. 전원을 켜니 누나에게서 온 연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너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고 붙잡으려는 것도 아니다. 단지 걱정되니 연락만이라도 해달라고. 큰 캐리어 가방을 들고 비오는 해운대 바다 모래사장 한가운데서 우산 하나에 의지해서 울기도 많이 울고 많은 대화도 했습니다. 네, 다 털어놨어요. 보름 정도의 생각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잘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보름이라는 시간 동안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어쩌면 다른 분들께서는 배부른 소리 하는 것 같아 송구스러워요. 저 내일 부모님께 잘 말씀드릴 수 있겠죠?
라고 YBK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연 보내셨어요. 근데 이게 저 정확하게 뭐 어떤 문제가 터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처음 생각부터 일단 엇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을 문제이기도 한데 왜 본인이 그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중에 그 마치 그 화목한 구성원을 망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고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무슨 문제가 터져서 집을 나왔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뭘 이렇게 참아야 한다고 뭐 이런 것도 해결해야 할 줄 안다고 스스로 책찍질도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뭐에 대해서 이렇게 책찍질을 하셨는지는 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커밍아웃에서 나오는 문제인 건지 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는데 뭐 어머님께 또 부모님께 또 다음에 또 말씀하신다는 거 보니 커밍아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YBK님 우리 가족분들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는 이미 YBK님 손에서는 떠난 것 같은 문제이긴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부모님의 몫이고 누님의 몫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누님은 되게 잘 이해해 주신 것 같으네요. 근데 제일 한 가지 크게 걱정되는 건 그렇게 뭐 인정받던 인정 안 받던 행여나 인정 못 받았을 때 오는 지금 YBK님의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기 혐오가 더 커질까봐 나는 좀 그게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지금 아직도 YBK님은 본인 스스로를 인정 못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는 커밍아웃과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본인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커밍아웃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커밍아웃보다도 순서가 커밍아웃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이런 그 과정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게 저는 그게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뭐 그런 커밍아웃 사건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면 저는 일단 YBK님 스스로를 조금 좋아하신 다음에 어, 그게 저는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이 사연을 잘 파악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행복한 가족 구성원이에요, YBK님도. 지금 너무나 완벽하게 잘 태어나셨는데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싫어하면 어떡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은 그렇게 되려고 그랬던 거니까 그냥 본인 스스로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일단은 지금 일 자체도 가족분들이랑 좀 같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고민 참 많으시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 한들 같이 일하는 건 또 별개거든. 어, 그건 또 별개예요. 아무튼, YBK님 지금쯤이면 지금 그런 얘기해 보신다고 했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얘기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한 번만 피드백 남겨주셨으면 제가 더 똑똑하게 그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피드백 한 번만 남겨주세요. 수프님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사연은 우리 아일랜드 친구가 보내준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손유리 형. 형에게 언제나 힘을 받고 있는 아일랜드입니다. 저는 요즘 비록 롱디이지만 하루하루 행복한 연애 생활을 즐기고 있어서 인생의 봄날인 줄 알며 살고 있었는데 개강이 다가오면서 제가 잊고 있던 인간관계가 다시 수면 위로 점점 떠오르고 있어서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란 제가 현재 우리과 학생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받았던 부조리라든지 아니면 과내에서 팽배했던 그런 개인주의적인 모습들을 고치고 싶어서 학생회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 작년도 학생회를 운영했던 사람들과는 제가 군대 가기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받지 못한 상태로 운영을 시작했고, 삐걱 삐그덕거리게 만드는 여러 사건들, 너무 자세히 쓰기는 좀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표현할게요. 거기에 더해져서 보수파라고 말할 수 있는 선배분들의 거센 눈총 속에서 힘겹게 학생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힘이 빠지는 말도,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일로 인한 욕을 먹는 일들을 들어도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힘이 빠지지 않게 저 혼자 짊어지고 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 저도 힘이 빠지고 점점 사람이 날이 선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엄청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같이 일하는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같이 욕하고 하면서 점점 다시 예전에 평온하고 힘 만땅이었던 저로 점점 돌아오고 있었어요. 물론 선율이 형의 방송에서도 힘을 받고 저의 하나뿐인 우리 형에게도 사랑받으면서도 힘을 얻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이번에 다시금 개강 시즌이 돌아오면서 학생회 감사기구에 있는 사람이 다시금 정치질을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운영하고는 싶지만 아무래도 감사기구 쪽 사람이다 보니 섣불리 무시하기도 그렇다고 공격하기도 힘들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알게 모르게 우리 과 내에서 막강하다는 점이에요. 이 사람을 등에 업고 위에서 말한 보스파들이 또 학생회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우리 새내기 친구들이 휩쓸려서 제가 싫어서 바꾸고자 했던 예전의 과 분위기로 다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친구들이 밉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했던 일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에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다 때려치고 나몰라라 하고 싶지만 맡은 일에 대한 책임도 있고 제가 결심했던 일을 해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저를 믿고 따라와주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도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회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 꼰대들은 어떻게 상대해야 좋을까요? 우리 선유리 형과 율동이님들의 명쾌한 집단 지성을 받들어 모시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물론 학칙대로 매뉴얼대로 현재 상대를 하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그 이후에 개인적인 술자리나 밥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정치질에 공격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라고 우리 아일랜드가 보내줬어요. 학생회를 운영하고 있다면 학생회장 같은 건가? 학생회를 운영하고 있으면 학생회장 같은 건가요? 맞아요. 근데 일단 사실은 학생회장이라는 자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기는 해. 물론 다들 그 무게감의 차이가 다르겠지만 지금 아일랜드가 지고 있는 무게는 조금 무겁다고 생각이 되지만, 너무너무 답답할 것 같아. 아무리 지금 같은 학생의 친구들이 있다 한들, 그러니까 어디가 소수고 어디가 다수인지 좀 헷갈리는 상황이 많을 것 같기는 하네. 근데 그 보수파들은 정체가 뭐예요? 아일랜드의 선배들이야? 아일랜드가 지금 몇 학년인데? 아일랜드가 지금 몇 학년인데요? 그래도 아직도 이 학번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네. 음, 손준이님 어서 오세요. 학생회장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난 요즘 학생회장 그런 거 임기를 몰라. 학생회장 임기는 어떻게 되죠? 지금 다 채워가는 건가? 1년?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어, 감사기구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이게 뭐 학생이에요? 감사기구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면 뭐 경영진이야? 뭐야? 학생 내 자체 대해 의견 조사는 어때요? 행해지는 정치질과 현재의 상태 중 어떤 부분에 마음에 드는지. 학생자치단체구나. 음. 근데 그 사람들도 선배들인 거야? 그 사람들도 선배들인 거예요? 음. 그냥 그거네. 응? 지그들이 4학년이니까 그냥 지그들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거네. 응? 그냥 변화가 싫고 원래 고인물들의 특성이 그래요. 변화가 싫고 응? 그 그게 좋은 변화건 나쁜 변화건 그냥 변화는 싫은 거야. 응? 그런 이런 부조리함이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좀 그냥 뭐 규율 같은 거예요? 규율 같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뭐 정말 어떤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정신적인 그게 규율의 문제인지 그런 뭐 어떤 그런 마음 심적인 답답함인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손해가 있는 정말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안 되는 뭐 그런 류의 일인 건가? 어떤 식의 그런 부조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고인물들이 작년부터 있던 사람들이 작년 새내기들이랑 어울렸어서 실제로는 선배들뿐만 아니라 2학년 애들도 공격한다고? 골치 아프네. 잘 심어놨네 아주. 선배님들 취업 준비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떤 어, 뭔가 그런 변화에 되게 변화를 두려워하는 데는 그게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뭔가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뭔가 캥기는 게 있다거나 부조리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과 특성상 수학여행 같은 거를 가는데 그때 선배들이 있는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서 몰카를 당한다고? 쿠쿠다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몰카 끝나면 다른 선배들 와서 그게 진짜 몰카라고 생각하냐? 이런 식의 부조리. 와 진짜 옛스럽다. 이게 현 시대에도 일어나는 일인 건가요? 음.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건가요? 지금 2019년 맞나요? 아직도 저런 일이 팽배하다고? 근데 2학년들은 편을 들어. 희한스럽다. 응? 너무 찌질하잖아. 저게 뭐야? 응? 저러고 이제 어디 나가서는 고고한 척, 착한 척 다 하고 다닐 거 아니야? 응? 어디서는 도덕적인 척. 참 이해를 난 진짜 저런 사람들은 좀 이마에 막 이렇게 뭔가를 찍어놨으면 좋겠어. 낙인을 찍어놨으면 좋겠어. 좀 알아보게. 음. 지금 학생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학생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작년까지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아예 없애려고 했는데 알게 모르게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근데 지금 일단 한 학기 남았죠. 한 학기 동안 정말 우리 아일랜드가 의지가 있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일단 한 학기 마치면 일단 우리 아일랜드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응?
지금 회장, 부회장, 총무, 여가부부장, 예비역 부장, 체육부장, 과대 문화부장, 홍보부장, 정보부장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아일랜드의 사람인가요? 음. 일단은 그거에 대한 정보들은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그런 어떤 증거? 음. 근데 그건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한 학기 남았죠. 한 학기 남았는데, 어, 음, 내가 너무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한 학기가 남았는데, 이제 한 학기를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아일랜드는 평범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그냥 두 가지네. 정말 증거를 팍 모아서 뭐 그게 대자보가 됐건 말씀하셨던 대자보가 됐건 뭐가 됐건 팡 터트리는 거. 그거 아니면 솔직히 방법 없지 않아요? 이런 막 지금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정치질에서 아일랜드의 학생회로 뭘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기는 좀 아마 힘들 것 같은데 정말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있다면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있다면 이제 한 학기가 남아서 어? 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그런 좀 뭔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있다면 사실 학번이 내려가면서 과학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해서 학생회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서다라는 식으로 눈치를 받고 있기도 해요. 요새 누가 눈치 준다고 하는 애들도 없을걸? 응? 요즘 시대에 누가 눈치 준다고 그걸 참석을 하나? 음. 아니면 그런 위험 부담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우면 그냥 그냥 방관하세요. 방관하시고 지금 2학년들이 이제 학생회가 꾸려질 거 아니야. 지금 2학년들도. 한번 더 보세요. 얼마나 잘하나.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건 그거지. 정말 그 지금 4학년들한테 배운 그 2학년들이 그 4학년들한테 배운 그 2학년들이 우리 아일랜드 같은 학생회가 아니라 4학년 같은 학생회를 꾸리는 거지. 더 그런 부조리함이 팽배하는 거야. 최악인 거죠. 음. 그래서 나는 그냥 결론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 음. 결론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 어, 그 아일랜드가 아일랜드가 몸담고 있는 학생회가 그거를 고발을 해준다던가. 그거 아니면은 그냥 어, 음, 방관이죠 뭐. 제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 진짜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드라마가 아니라서 어, 막 학생회 내에서 막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분위기가 한꺼번에 나는 바꿔질지라고는 지금 생각이 안 돼.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가지 않는 이상 음? 게다가 2학년 안에서도 그렇게 뿌리가 내렸다고 하면 나는 지금 그 안에서 뭔가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하기가 너무 제약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중뛰게 하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정말 증거를 모아서 크게 터트리던가, 음, 아니면,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그니까, 혹자들은 비겁하다고 할 수도 있고, 혹자들은 현명한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니까, 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일랜드의 책임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근데 그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는 것이 아일랜드의 탓은 아니거든. 그런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일랜드가 못했기 때문은 아니거든. 음. 그래서 나는 정말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음, 지금 그런 어떤 그런 보수파들과 그런 어떤 아까 뭐라 그랬나요? 뭐 감사기구 그쪽에 있는 선배들은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 여론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런 주체적인 그 주장이 뭐예요? 제일 제일 큰 주장이 뭐야? 뭘 꼬잡아 뜯으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드러나 보게. 주로 예산 사용을 왜 이런 식으로 편성하냐? 왜 이렇게 썼냐? 누가 그렇게 쓰라고 했냐? 허락받고 쓰냐? 음, 근데 그거에 대한 권한은 학생회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기구, 그래, 감사기구는 권한이 있지. 어, 야,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박할 자료는 충분하고, 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은 잘했어요. 문제는 예상 사용만 감사받는 게 아니고, 회의록이나 감사받을 때 드리는 서류 양식들에 대해서도 감점받는 것들이 크고, 음, 와, 그런 감사를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점수도 매기는구나. 어, 선생님들이네. 그래, 그래. 저것도 궁금하다. 학생회에 대한 지금 교수진들의 평가는 어떤데? 근데 저렇다고 해서 그런 아일랜드에 대해서 중요한 건 감사 관련된 양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못 받는 상태고 양식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주장을 했나요? 그거에 대한 주장을 했는지와 그런 신경을 안 쓴다고. 근데 일단은 다 떠나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학생회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어떤 뭐 학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사는 데에 있어서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나? 학교 생활 그 내에서 정신적인 피해를 떠나서. 뭐 무슨 점수에 막 문제가 있다거나.
감사 등수에 따라서 벌금? 종강총회 같은 거에서 감사 등수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해요. 일단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일단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주장들은 아낌없이 퍼뜨려야 하고, 그러니까 뭐 그걸 막 공론화 시켜서 막 대자보에 붙이거나 막 그런 것까지는 못한다 한들, 일단 아일랜드의 학생회들은 무조건적으로 그런 모든 억지 주장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짜놓고, 그리고 뭐 아까 인수인계 안 됐다는 것들, 그런 것도 뭐 어떻게 어필하는 수밖에 없이 계속 어필하면서 그냥 한 학기 버티는 게 나는 유일한 답인 것 같은데. 음? 요즘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도 있는데 거기에 익명 게시판도 난리라서 그런 거를 봐서 나는 지금 여론을 어떻게 호도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게 막 어떤 막 큰 막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그 분위기를 바꾸기는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어떤 반박할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할 때, 그런 것들은 어디다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감사 기구 쪽에 제시를 하면 그냥 그 학생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어떤 뭐 그런 고위급 뭐 뭐 교수라든지 뭐가 내려와서 그거를 보고를 받는 거야? 뭐야? 그냥 자체적인 건가? 그냥 저희들끼리 다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저희들끼리 벌금을 때린다고? 그게 학교에서, 근데 저희들끼리 벌금을 어떻게 때려? 일드란 과가 뭐야? 1등한 과에 줘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죠. 그게 공식적인 그거예요? 그게 공인받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개의 과다 하면은 10등은 1등에 9등은 2등. 이게 뭐야? 원래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이거 살다 살다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학교야 너? 나 이거 신고 좀 때리게. 무슨 학교야 저거? 아, 이거를 누가 허용을 한 거야? 총장이 허용을 해? 뭔 얘기야 이게? 이렇게 안 하면 꼴찌한 과랑 일정한 과랑 차이가 없다는 식의 논리. 와, 그것부터가 부조리네. 응? 아예 시작부터가 부조리인데. 이거는 그냥, 그냥, 이거는 분위기를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학교 자체가 부조리구만. 어? 여기에서 그렇게 큰 바운더리가 부조리인데, 뭔 학칙이 저따위야. 아니, 무슨 법을 어겼어? 학생회가? 뭐 범죄를 저질 벌금을 왜 내는 거야? 와, 이건 너무 충격적이다. 아, 참. 일단 아무리 봐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학칙이 저따위인데, 지금 그 작은 학생회 내에서
그게 10만 원 안팎이든 10만 원이건 만 원이건 이거는 일단 위에서부터 이렇게 똥물이 자꾸 내려오는데 앞 거의 맨 밑바닥 바로 위에서 그렇게 정화를 하려고 노력한다 한들 이게 정화가 되나요? 그냥 나는 어차피 그냥 아일랜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아. 현실적으로. 거 봐. 아일랜드도 그런 학칙에 지금 자연스럽게 스며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 다른 후배들은 어떻겠어요? 다른 후배들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론을 호도한다거나 이건 그냥 답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일랜드가 어떤 지금 무슨 마음으로 야 총각도 똑같은 그냥 그런 어떤 이거는 좀 뭐 비난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영웅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영웅 심리가 있다면 그만해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음. 그 영웅 심리가 있는 게 아니면 그냥 그만해요. 나는 거기는 답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학칙이 그 정도면 나는 그냥 손 놓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남은 한 학기 동안 어? 한 학기 동안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냥 어 우리 아일랜드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커리어에 도움될 수 있을 그냥 그 생각이나 하세요. 다 필요 없네. 누구를 위해서 그거를 바꾸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지금 후배들을 위해서 바꾸고 있어요? 후배들도 그 지랄하고 있는데 지금 후배들을 위해서 지금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뭐야 그런 거 다 부질없어. 응? 뭐 학칙부터 썩었는데 뭐 아무튼 너무 사연이 길어졌네요. 내가 분노했어. 아무튼 아일랜드 힘내고 그냥 어떤 커리어로서만 쌓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그 누구도 만약에 아일랜드가 뭐 그런 분위기를 여론을 조성한다 해도 그 누구도 아일랜드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막 이렇게 그렇게 막 무슨 뭐 대단한 뭐 선구자가 났다. 뭐 선구자는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추앙받을 어 일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야 나는 아무 기대가 안 되는데 나는 어? 난 전혀 아무런 기대가 안 돼요. 음, 아무튼 너무 답답하겠지만 우리 아일랜드 힘냈으면 좋겠고 솔직히 말해서 그 밑에 친구들도 똑같을 거야. 어? 정말 내가 완전 무슨 다 뒤집어 엎어 놓을 것 아니면 그냥 건들지 않는 게 나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비겁하다고 말해도 뭐 할 수 없어. 그게 맞잖아요. 음? 주그들 좋으라고 이렇게 바꿔주고 있는데 주그들은 몰라주지. 이게 뭐야? 음.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우리 민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선율이 형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교회 형이 있는데 잊으려고 해도 잘 안 잊혀지네요. 저번에도 밤에 산책하면서도 아직도 그 형 생각에 눈물이 나오고 지금 교회를 그만 다니고 있는데 다닐 적에 그 형이 저한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았고요. 어쩌죠? 암튼 2살 많은 형이요. 친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동성을 좋아하고 호감을 갖게 된 게 마음이 이렇게나 아프고 서럽네요. 라고 이렇게 귀여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민영 친구가 귀엽다. 그냥 이거는 민영님이 지금 듣고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한때 지나가는 사랑의 열병이에요. 내가 좀 이렇게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 뭐, 어리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의 열병이에요. 언젠가는 나. 그래서 지금은, 그냥 생각나면 생각하고 좋아하고 싶으면 좋아해요. 근데 어차피 지금 보지도 못하네.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으니 어차피 만나지도 못하네. 그래서 그냥, 그냥 생각하면 그리워하고, 생각나면 그리워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또 내가 봤을 땐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영이 마음에 드는 사람 또 나타난다? 딱 보니까 알겠어. 어, 아유, 귀엽다. 밤에 산책하면서도 혼자 산책하는데 눈물도 나오고 그랬대. 어떡해. 음, 그래요. 심지어 친하지도 않았대.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좋아했어요. 에휴, 그럴 수 있어요. 다들 그랬어. 나도 그랬고 누구든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상한 거 아니고 어, 다 그런 거니까. 지금 근데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너무 예쁘고 시간이 지나면 너무 예쁘고 너무 그 순간이 그리워질 때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만 힘들어하고 아니 조금만 더 힘들어하고 금세 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금방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민영님 힘내시고 그 형도 깔끔하게 잊히는 날이 오기를 빌게요. 민영님 화이팅. 자, 오늘 선율 라디오는 여기까지고 우리 첫 번째 시즌의 선율 라디오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우리 이제 9월이죠. 9월 7일이겠네요. 숫자 좋다. 9월 7일에 9월 7일 자정에 선율 라디오가 아닌 선율의 미드나잇 라디오로 그때는 이제 2시간 가량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즌 1 선율 라디오는 여기까지.